컴파일러고요. 하나는 인터프리터라고 얘기를 해요. 짜자잔! 나는 파이썬 공부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야무지게 코딩 공부하자의 쿠커리 선생님입니다. 우리 파이썬 배우기로 했죠. 파이썬에서 프린트 구문을 배우기로 했는데 여러분 제가 교재를 한 장씩 이렇게 올려드릴 거예요. A4 용지로 출력하셔서 양면으로 보시던가 그래서 차곡차곡 모으시면 이게 여러분 코딩 공부에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학생들이랑 같이 컴퓨터를 공부하는 컴퓨터실인데 여기에서 그렇게 코딩의 꿈을 키우고 실제로 전공자가 된 친구들이 꽤 많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자, 코알모 파이썬 어떤 것들인가 한번 같이 볼 텐데 여러분 제가 올려놓은 파일 한번 같이 한번 보세요. 파이썬의 기본 환경을 세팅을 하고요. 그리고 인터랙티브 모드로 우리가 파이썬이랑 대화도 하고 프린터 구문까지 익히는 것이 오늘의 목적입니다. 저랑 같이 한번 파이썬을 실행을 시켜 보실 텐데 네, 만약에 여러분이 파이썬을 이렇게 설치를 하셨다면 아이들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걸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해보시면 파란색 화면이 뜨기도 하고 하얀색 화면이 뜨기도 하고 버전별로 다를 텐데 여기 위에 보면은 파이썬하고 버전이 나와 있고 쉘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고요. 파일, 에디트, 쉘, 디버그, 옵션, 윈도우, 헬프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옵션에 한번 가보세요. 특히 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들은 학생들의 컴퓨터의 설정들이 제각각 다르면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까 제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좀 어려움을 겪었답니다. 컴피겨 아이들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를 한번 클릭 한번 해보실게요. 여기를 클릭을 해보면 세팅이라고 적혀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 일단 폰트를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깨알같이 작은 글씨면은 옆에서 디버깅도 힘들고 나도 잘 안 보이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뻔한 그런 글씨체기는 하죠. 나눔이나 아니면 굴림, 맑은 고딕 같은 경우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볼드에다가 클릭을 하면 글자가 조금 더 잘 보일 거고 사이즈 적당하게 하시고요. 여기 폰트가 설정이 됐다면 옆에 하이라이트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자, 우리 내장되어 있는 몇 개 테머를 사용할 수 있는데 내장된 거 해봐야 몇 개 없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하얀색 화면이 이렇게 떴거든요. 근데 이게 은근 오래 보다 보면 눈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로 다크 모드를 잘 씁니다. 다크 모드를 쓰면 글자도 잘 보이고 색깔도 잘 보이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어플라이를 누르면은 짜잔 하고 글자체가 이제 그 반영이 되어서 이렇게 눈이 좀 보기 편한 파란색 화면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이 아이들이 도대체 뭔가라고 봤더니 보통 통합개발 환경이라고 해서 뭔가를 내가 입력도 하고 그걸 가지고 뭔가 프로그램도 만들어내고 그렇게도 보통 IDE라고 많이 쓰는데 파이썬에서는 여기다 러닝이라는 글자까지 추가를 해서 통합개발 학습 환경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아이들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여기에서 깜빡깜빡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명령어를 치면 예를 들어 3 더하기 4 이런 걸 치면 딱 이렇게 바로 파이썬이 대답을 해줘요. 이런 것들을 쓰는 것들이 파이썬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특성인데 보통 그 컴퓨터 언어 입문용으로는 파이썬 아니면 C 언어를 보통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대학 때까지만 하더라도 C 언어를 보통 1학년 때 배우고 했었거든요. 근데 파이썬은 C 언어랑 약간 형식이 달라요. 그 부분에 대한 걸 한번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파이썬으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 교재 파일을 보시면 사실 이 위에 답이 있답니다.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보셨겠지만 자, 컴퓨터 언어는 우리가 작성하는 소스 코드를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바꾸어주는 두 가지 형태의 통역사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두 가지 형태가 하나는 뭐냐면은 컴파일러고요. 컴파일러라고 하고 하나는 인터프리터라고 얘기를 해요. 컴파일러는 어떤 거냐면 내가 막 코드를 치잖아요. 그러면 컴파일러라는 애가 짠 하고 이제 그거를 실행을 처음에 이제 컴파일을 시키면 전체 코드를 쫙 다 읽어봐요. 실행시키기 전에 먼저 전체적으로 쫙 읽어보다가 오류가 생기면 여기 오류가 있어라고 딱 오류를 지적을 하고 다 읽은 다음에 그걸 최적화시켜서 기계어로 바꾸어서 던져줍니다. 그러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동시 통역이 아니라 전체를 다 읽은 다음에 가장 기계가 알아듣기 쉽게 쏙 주는 거죠. 그렇게 하는 방식이 컴파일러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쓰는 파이썬은 인터프리터라고 해서 동시 통역이에요. 즉 한 줄 한 줄씩 읽어서 바로바로 실행을 시킵니다. 그러면 약간의 특징이 있을 텐데 컴파일러는 뭐냐면 전체 코드를 스캔한 후에 한 번에 번역을 합니다.
C 언어 가지고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C 언어에서 예를 들어 두 개의 정수를 입력을 했을 때 뭐 절대값이 큰 정수를 돌려주는 그런 코드가 있습니다. 컴파일을 시키면 짜자작 하고 다 읽어요. 그래서 에러가 없다, 뭐 경고 없다 그런 게 뜨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컴파일만 한다고 딱 되는 게 아니라 실행이라고 누르면은 네, 이걸 다 하고 이렇게 실행을 시켜주죠. 요 과정 가운데서 미리 요거를 다 읽어보고 실행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은 장점은 뭐냐? 처음엔 다 읽어야 되니까 최초에 시행되는 시간은 잠깐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실행된 다음부터는 통째로 기계로 다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속도가 되죠.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은 뭐냐? 예를 들어 제가 오류를 하나 집어넣어 볼게요. 예를 들어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괄호 하나를 없애 볼게요. 그러면은 컴파일을 하면은 얘가 쫙 읽다가 여기서 오류가 나타났어 라고 얘기를 해주죠. 자, 그러면 요 오류를 발견하게 되었지만 요 오류를 발견하기까지의 과정은 우리한테 보여주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오류인지는 알려주기는 하는데요. 그때까지 올 때까지 내가 어떤 흐름인지는 알아보려면은 하나하나 여러분이 디버그 모드로 가셔가지고 한 줄 한 줄을 실행시켜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지를 추적해서 그걸 봐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근데 파이썬은 어떻게 되냐면 오류가 나기 전까지는 계속 실행을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보시다 보면은 네, 디버깅 하기가 굉장히 좋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발견하실 겁니다. 그래서 디버깅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C 언어가 그때까지 어떻게 흐름이 되는지 그때까지 실행되는 것들을 보기까지는 조금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컴파일러를 쓰는 어떤 프로그램들은 C 언어, C++, C#, C가 들어가는 것들, 자바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 인터프리터를 쓰는 어떤 프로그램들은 대표적인 게 여러분이 지금 저와 같이 공부하실 파이썬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스크립트란 말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것들도 있는데 이게 자바랑은 조금 다른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저는 자바까지는 아직 잘 안 해봤습니다만 SQL 언어, 제가 DB 관련돼 가지고 학교에서 일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썼던 언어입니다. 이런 것들은 오류가 나기 전까지는 실행을 계속 시켜주고 결과를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장단점이 다 있을 수 있죠. 실제로 이게 제가 작년에 고3 학생들 그 학생들한테 이거를 다 가르쳐주고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면접을 보러 갈 때 면접 보기 전날에 저한테 그냥 선생님 뭐 나올 것 같아요? 하나만 찍어주세요. 그래, 너 배운 게 C 언어랑 파이썬이니까 두 개 차이가 뭐야? 야,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 기억해. 이렇게 설명을 해줬더니 그 다음날 면접에서 바로 물어보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자신있게 그 얘기를 했다고 저한테 후기를 얘기해 주는 거를 들었습니다. 한꺼번에 코딩을 해서 한꺼번에 실행시키는 모드도 있습니다. 에디터 모드는 저랑 같이 한 인풋쯤 들어가면 우리가 한 몇 차씩까지는 간단하게 이걸로 감을 잡아보고 조금만 더 있다가는 한꺼번에 코딩하는 그런 것들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썬에서 우리가 연산기호 등호의 올바른 사용법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을 볼 텐데요. 대부분 동일합니다. 우리가 수학에서 쓰는 덧셈, 뺄셈, 곱셈은 이렇게 백설표 모양 있죠? 숫자 8 위에 보면 곱하기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사용을 하고요. 나눗셈은 땡땡땡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거기 물음표랑 같이 붙어있는 이렇게 꺾여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나눗셈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제곱은 이게 파이썬의 문법이 다른 언어랑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 대부분의 다른 언어들은 제곱을 할 때 이렇게 웃는 표시 있죠. 숫자 6이랑 붙어있는 얘를 주로 쓰는데 파이썬에서는 그걸 쓰지 않고 곱하기 2개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못과 나머지도 있기는 한데 몫은 나머지 2번 쓰면 그 결과에 몫을 돌려주고 나머지는 %인데 이 %는 대부분의 언어에서 나머지로 %를 사용을 합니다. C 언어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저랑 같이 인터랙티브 모드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아까 3 더하기 4는 저랑 테스트를 한번 해봤으니까 3-4를 한번 해볼게요. 그랬더니 마이너스를 바로 돌려주죠. 이제 여러분 재미삼아서 한번 해보세요. 2 곱하기 4는 뭘까요? 2, 4는 8. 네. 2의 4승은 뭘까요? 그러면 곱하기 2번 4제곱해라. 제곱이니까 16. 그리고 제가 쓰는 거 7 나누기 3은 뭘까요? 네. 이거는 7 나누기 3을 했더니 소수점으로 다다다다다닥 나오죠? 선생님 왜 마지막에 끝이 5인가요? 네, 이게 수학으로 하다 보니 그 소수점 같은 경우들은 0, 1로 이렇게 저장하는 이진수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반올림을 하면은 3으로 보통 딱 끝나야 되는데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의 좀 파이썬에서의 한계라고 우리가 그냥 치부하고 넘어가고요. 자, 7을 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나누기를 2번 쓰면 되겠죠? 땡 했더니 2가 나오고 7을 3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는요.
아까 몫을 구해봤고요. 나머지는 퍼센트를 쓰면은 1을 돌려줍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네, 그렇게 하나씩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등호의 올바른 사용법. 등호라고 하는 것은 수학에서는 같다라는 의미지만 컴퓨터에서 등호는 같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나중에 조건문 if라는 걸 배우실 때 그 같은가 아닌가를 비교하는 거에서는 등호를 2개를 연속해서 씁니다만 우리는 지금 그 내용을 할 건 아니고요. 우리가 친절하게 컴퓨터한테 3 더하기 4는? 하고 물어본다고 3 더하기 4는? 하고 물어보면 뭔 소리야? 라고 이제 바로 오류가 돌아오죠. 자, cannot assign to operator. 이건 무슨 뜻이냐면 syntax error라고 하는 것은 뭔가 구문을 잘못 썼다는 거예요. 컴퓨터에서 등호라고 하는 것은 대입을 한다, 입력을 한다는 의미거든요. 예를 들어서 A는 3이야 라고 했을 때 A가 뭐지? 이렇게 할 때 A라는 값에 3을 집어넣어주는 역할, 대입해주는 역할을 등호가 씁니다. 근데 우리가 친절하게 3 더하기 4는? 하고 물어본다고 는을 쓰면은 컴퓨터는 이게 뭔 소리지? 하고 오류를 냅니다. 그래서 뭘 물어볼 때는 등호 쓰지 말고요. 그냥 3 더하기 4 쿨하게 시크하게 3 더하기 4 이렇게 물어보시고 7 빼기 3 이렇게 물어보시면 답을 파이썬이 착착착착 알려줍니다. 그리고 A는 3이라고 했을 때 A 값이 뭐지? 그러면 시크하게 A 이렇게 주시면은 다 하나하나 여러분이 다 찾으실 수 있어요. 자, 금방금방 배우실 수 있죠? 등호는 언제 쓴다고요? 입력하는 거. 그거 나중에 변수 단원에 가시면 저랑 한 번 더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는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프린트라는 함수를 배울 텐데요. 프린트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형태에서 우리가 주로 사용을 합니다. 프린트의 주요 세 가지 용도라기보다는 주로 쓰는 방법이 뭐냐면 밑에 예시로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문자열을 화면에 출력할 때 사용을 해요. 두 번째는 연산 결과를 돌려주죠. 세 번째는 어떤 그 변수의 값, 이 세 가지를 여러분한테 프린트라는 것은 화면에다가 보여주는 함수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프린트라고 하는 것에서 땡땡땡땡 적혀 있는 거 있죠. 이게 문자열, 땡땡땡땡 안에 있는 걸 문자열이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거는 그대로 화면에 보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대로 출력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3 더하기 4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있는 것들을 연산 결과를 돌려줍니다. 만약에 3 더하기 4라고 하는 요거를 그대로 출력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제가 프린트 그냥 바로 한번 해볼게요. 그대로 출력하는 것은 프린트. 네, 선생님 P가 어딨고 키보드에 R이 어딨고 I가 어딨고 N이 어딨고 T가 어딨죠? 근데 치다 보면은 몇 달간 수업을 하다 보니 선생님 프린트는 정말 빨리 쳐요. 프린트만 치면 3, 400도 칠 것 같아요. 이런 친구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여기다가 헬로 하지 말고 한글로 그냥 헬로라고 칠게요. 네, 아까 방금 했던 거고 우리가 3 더하기 4라는 걸 그대로 출력하려면 프린트 하고요. 3 더하기 4를 문자열로 만들어서 따옴표 안에다가 감싸주면 그대로 3 더하기 4가 나오겠죠. 그런데 프린트에 3 더하기 4를 이렇게 해보시면 이 결과를 돌려줍니다. 두 개 차이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대로 출력할 때는 땡땡땡땡 따옴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시면 프린트에서 문자열에다가 덧셈, 곱셈을 쓸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거냐면 교재를 한번 보시면 파이썬이라고 적혀있는 부분 문자열이 있고 뒤에 is fun이라고 적혀있는 부분들이 있죠. 두 개를 딱 붙여주는 딱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자열 두 개를 붙여서 하나의 문자열로 돌려줍니다. 그랬더니 하나의 문자로 짠 하고 나왔죠. 그죠? 네. 그래서 변수를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예시를 한번 보자면 프린트만 빠른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하고 한 칸 띄우고 땡 하면 문자열 하나가 끝이 났죠. 플러스 하고요. 파이썬 공부해요. 땡 하면은 문자열이 두 개가 나왔잖아요. 나는과 파이썬 공부해요 두 개가 나왔는데 그걸 덧셈 기호를 써주니까 짜자잔 나는 파이썬 공부해요 하나로 이렇게 짱 하고 출력을 해주죠. 네, 덧셈은 붙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곱셈은 뭘까요? 곱셈은요, 3 곱하기 2는 2를 3번 더하라는 의미잖아요. 2 곱하기 3은 2를 3번 더하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프린트 하고요. 프린트 A자만 해볼게요. A자를 예를 들어서 곱하기 10번
그러면은 A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이렇게 갈 거잖아요. 그래서 10번 더하게 되면은 10번 붙어서 나오겠죠. 짜자잔. A가 몇 개인가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10개가 쭉 붙여서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문자열 안에서 한 줄을 띄워주는 것도 하나 있는데요. 프린트하고 나는 하고 파이썬 공부해요를 띄워볼게요. 그러면 나는 선생님이 띄우라고요? 띄우는 거 엔터니까 엔터를 쳐볼게요. 윙 했더니 뭔가 또 에러가 표시가 되죠. 자, 그러면 프린트 하고요. 나는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한 줄을 띄울 때 쓰는 특수한 기호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원자가 표시가 있거나 나누기의 반대 방향으로 역슬래시가 보통은 엔터키 위쪽이나 백스페이스 옆에 있거든요. 저는 엔터키 위에 보니까 요 기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걸 하나 눌러주시고 N자를 하나 해주면 요 기호가 새로운 줄로 바꾸어 주라고 하는 기호예요. 그래서 나는 파이썬을 한번 더 해볼게요. 한 줄 띄워볼게요. 요거 하고 N 공부해요. 요렇게 해주면 엔터를 탱 치면 3개로 나누어 주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할 거 요거는요 문자열 안에 있어야 됩니다. 따옴표 안에 있어야 돼요. 요거 꼭 학생들 처음에 파이썬 공부할 때 많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이 꼭 한번 주의를 하시고, 그러면 제가 과제 문제를 하나 내놨죠. 자, 아래의 글을 프린트 한 번만 사용해서 출력을 해보세요. 실행 결과 파이썬 쭉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면 요게 몇 번 나왔냐면요. 요 땡땡땡땡 빼기로 나와 있는 요게 30번이 있어요. 30번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줄을 바꿉니다. 줄 바꾸시고 파이썬하고 입력하시고요. 또 이렇게 줄 바꾸고요. 얘가 또 30번이에요. 자, 그거를 정답을 딱 프린트 한 번만 써가지고 한번 출력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요거 한번 점검을 해보고, 다음 시간에는 뭐 배울 거냐면은 문자열 포매팅이라는 걸 배우실 거예요. 네, 문자열 포매팅 제가 미리 올려놓을 테니까, 교재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를 미리 한번 보신 다음에 확인용으로 공부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저랑 같이 야무지게 천천히 정말 기초부터 배워보시고 어느 정도의 파이썬을 한번 좀 충분히 익히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시간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